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 영상과는 달리 좀 더 편한 주제인 구지가로 우리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행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구지가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구지봉에는 보시는 영상처럼 거성문명기 고대 한반도 인류가 남긴 고인돌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뿌리튜브입니다. 뿌리튜브는 지구과학적, 형이상학적 고찰과 실증학적 분석을 통해 우리의 뿌리를 찾아가는 채널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지가를 한번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 귀하 수기현야 약불현야 번작이 끼야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지금 들으신 노래는 여러분도 잘 아는 구지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을 맞이하는 노래라고 하여 영신공가로 더 많이 알려진 노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인류가 기록으로 남긴 최초의 제철 기술서이자 제철 노동요가 구지가다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구지가를 분석해보고 이로부터 구지가의 이면에 숨겨진 가야 및 고대 한반도 역사의 비밀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 권리 기이 가락국기에 전하는 구지가의 내용을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후한의 세조 강무제 건무 18년 3월 액을 덜기 위해 목욕하고 술을 마시던 개우길에 그들이 사는 북쪽 구지봉에서 누군가를 부르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3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사람 소리는 있는 것 같으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여기 사람이 있느냐라는 말소리만 들렸다. 구간등이 우리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자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구지입니다. 하늘이 내게 명하여 이곳에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라 하심으로 여기에 왔으니 너희는 이 봉우리의 흙을 파서 모으면서 노래를 불러라.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라 하면서 춤을 추면 이것이 대왕을 맞이하면서 기뻐 날뛰는 것이리라. 구간등이 그 말대로 즐거이 노래하며 춤추다가 얼마 후 우러러보니 하늘에서 자주색 줄이 늘어져 땅에까지 닿았다. 줄 끝을 찾아보니 붉은 보자기에 금함을 싼 것이 있었다. 합을 열어보니 알 6개가 있는데 태양처럼 황금빛으로 빛났다. 여러 사람들이 모두 놀라 기뻐하며 100번 절하고 다시 싸서 아도간의 집으로 돌아갔다. 책상 위에 모셔두고 흩어졌다가 12일쯤 지나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다시 모여 합을 열어보니 알 6개가 모두 남자로 변하였는데 성스러운 용모를 가졌다. 이어 의자에 앉히고 공손히 할애하였다. 들으신 것처럼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의 구지가를 기록하여 전한 내용을 얼핏 보면 고대 한반도 가야 땅에서 부르던 노래에 뜬금없이 중국 왕조인 후한의 연호를 문장의 서두에 붙여 기록으로 남긴 것을 제외하면 영신가로 구지가를 생각하는 것도 크게 이상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제 앞에서 언급한 새로운 관점에서 구지가를 살펴보기 위해 철광석을 채굴하고 채굴된 철광석을 용광로에 녹이고 녹은 샘물을 겉부집에 붓고 식힌 다음 겉부집을 열고 절기 제품을 얻는 주물 제철 공정을 영상으로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신을 맞이하는 노래 영신가로 알고 있는 구지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말미에 말씀드리겠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그 당시 한반도 인류가 가진 지적 수준은 현대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왕 영신가면 더 신령스러운 동물도 많을 텐데 구지가에는 왜 거북이를 등장시켰을까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거북이 모습과 일반적인 철광석 및 가야 지역에서 출토된 산화된 철광석 영상입니다. 여러분도 철광석의 색과 질감이 거북이 등껍질의 색과 질감과 많이 닮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신지요? 거북이를 철광석으로 생각한다면 구지가의 대부분은 아주 쉽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구지가의 배경이 되는 구지봉 인근 김해 지역에서 보시는 영상과 같은 제철 유적이 발굴되고 있으니 흥미로운 일입니다. 거북이를 철광석으로 생각한다면 산봉우리를 파서 흙을 모으면서 거북아 머리를 내밀어라고 하는 구절은 노천광보다 산을 파 철광석을 채굴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라는 구절은 철광석을 어떻게든 채굴해서 구워 먹을 것임을 암시하는데, 이는 제철 과정의 하나인 철광석에서 철을 축출하기 위해 불을 떼는 용광로 과정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구절을 노래하면서 춤을 추게 한 것은 힘든 철광석 채굴 과정에서 신명과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노동요의 특성을 구지가에 반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약하면 구관과 가락국 백성들은 하늘이 명하여 구지봉에 온 사람의 말을 따라 철광석을 채굴하고 구워서 녹이며 노래하고 춤추며 제철 과정에 참여했더니 이윽고 용광로에서 자주색 샘물이 녹아내려 땅에 닿는 과정, 즉 얼마 후 자주색 끈이 하늘로부터 드리워져 땅에 닿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끝을 찾아보니 붉은 보자기에 금암자가 쌓여 있었다. 열어보니 그 속에 해와 같은 둥근 황금빛 알이 6이 있어 이를 본 모든 사람이 놀라고 기뻐하여 함께 수없이 절을 하였다는 내용은 쇳물이 흘러 이른 곳에 주물을 싸고 있는 거푸집이 쇳물을 받아들여 붉게 달아올랐는데, 열어보니 그 안에 알 모양의 주물이 형체를 갖추고 해와 같이 둥근 황금빛으로 빛났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놀라고 기뻐하며 함께 수없이 절을 하였다는 내용은 새로운 문물과 기술을 전수받아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 그를 통해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겠다는 기대가 표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은 주물을 쌓은 거푸집에 쇠물을 부은 후 거푸집을 구관의 한 명인 아도간의 집으로 옮겨 탑상에 두고 10여일간 냉각시켰는데 주물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제철 공정상 생산된 주물의 선우를 구분함이 무의미함에도 6개의 알 중 수로가 제일 먼저 태어났다는 기록과 10여일 만에 장대하여 가락국의 왕이 되었다는 식의 기록은 구지가의 의미를 모르는 자가 구지가를 인용하여 왕이 된 자신을 빛내기 위해 추가한 구절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나머지 5알이 각각 5과야의 왕이 되었다는 식으로 정리하여 6과야의 건국 과정을 담고 있는 구지가 본래의 신화적 역사적 요소를 크게 훼손하지 않은 점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일현 스님이 삼국유사에 남긴 구지가 기록에 숨겨진 가야사의 비밀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고고학적 사실에 근거하면 한반도에 철기가 전래된 시기는 북쪽은 BC 3세기, 남쪽은 BC 2세기경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구지가가 갖고 있는 제철 노동요 또는 제철 기술서로서 가치에 집중한다면 구지가는 최소한 한반도 남부에서 발견된 철기의 고고학적 시기인 BC 200년 전후에 창조된 기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전해진 구지가에 기록된 후한의 세조 광무제 건무 18년 3월은 AD 42년에 해당되는 시기로 한반도 남부에 철기 문명이 시작된 이후 200년 이상 지난 시기입니다. 이는 후한의 세조 광무제 건무 18년이라는 연호를 사용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롭다고 생각하는 AD 42년과 관련된 역사의 승자가 구지가를 자신이 탄생 신화로 둔갑시켜 자신의 권세를 드높이려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일까요? 그 단서는 일현 스님이 남긴 삼국유사 구지가 뒷부분에 가장 먼저 태어난 이가 수로였다는 내용에 있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구지가의 주인공으로 둔갑하여 인도 공주로 둔갑한 허황옥과 세계의 노맨스를 버리고
신라 4대왕 석탈해와 둔갑술 대결을 벌린 것으로 유명한 김수로 왕입니다. 또한 김수로는 신라 4대 석탈해 왕의 아들 석국왕에게 딸을 출가시키고 그 딸이 낳은 딸, 즉 김수로의 외손녀가 신라의 세조로 알려진 김할지의 부인이 되었다는 것으로 신라 역사에 기록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경이로운 김수로의 행적은 그의 사망 기록에서도 확인되는데 그가 사망한 것으로 기록된 AD 199년은 자신의 외손녀와 결혼한 신라 세조 김할지의 후손들이 몇 세대를 거친 후인 신라 8대 아달라 왕이 죽은 뒤 15년 후에 해당하는 시기라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가 그 당시에 둔갑술의 끝판왕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AD 42년과 둔갑술의 끝판왕 김수로는 무슨 관계일까요? 중국의 역사를 보면 전한과 후한 사이에 신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신나라는 왕망이 곽거병에 의해 포로로 끌려와 마국간 제기를 하다 한나라 유방의 목숨을 살린 공로를 인정받아 유방에 의해 산둥성 투로 봉작된 흉노 번왕 휴도왕의 아들이자 신라 문무왕릉비에 신라의 시조로 기록된 투 김일제의 후손들과 의기투합하여 유방의 한나라의 역성혁명하여 AD 8년부터 24년까지 고대 중국을 통치했던 나라입니다. 화천을 발행하며 화폐개혁 등 급진적인 계획을 추진하던 왕망은 민심을 잃고 후 한나라에 의해 제거되었고 그에 동조하여 전한의 역성혁명한 세력들은 원둔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당시 김일제의 동생 김윤우 몇 대 후손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김수로는 인도 아유타국에서 발원하여 오래전에 중국의 이주 산동성에 정착한 허씨 집안에 의탁되어 지내다 보다 안전한 곳을 찾아 AD 42년경 바다를 건너 가야 지역을 통해 마한에 망명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김해 지역에서 왕망의 신나라 시대 화폐인 화천이 대량으로 발견되었다는 점과 무역선을 타고 온 허황옥이 언제 어디로 들어올지 알고 김수로가 마중나가 맞이한 것으로 기록된 그의 행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착 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인도보다 무역의 왕래가 빈번하여 대략의 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중국 쪽에서 허황옥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수로가 후한의 연호를 부지가에 사용하게 된 이유를 추론해보면 한때 국제적으로 통용되었던 신라라 화폐 화천을 밑천삼아 가야와 신라에서 권세를 얻은 김수로가 가야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철기 제품을 후한에 팔고자 했을 것이고 이 경우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는 것이 후한과의 거래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그러한 이유가 반영되어 육가야의 건국신화이자 제철 노동요 및 제철 기술서였던 구지가가 김수로 시대에 왜곡되어 전해지다 현정답사를 중요시하는 고려시대 이련은 눈에 띄어 조선시대의 입장에서 보면 기이한 형태의 글이지만 고대 한반도 인류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글로 기록되어 조선시대 4대 분서경유에서 살아남아 오늘에 전해지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삼국유사 기록에는 이처럼 기이한 기록이 많은데 부지가처럼 지극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분석적이고 시공간을 연결하는 글들이 많아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뿌리를 찾는데 앞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지가에 출연하여 제철 공정을 총괄한 실제 주인공과 제철 기술을 가진 주인공에게 가락구게가 그들과 힘을 합해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라고 한 존재, 또는 가락구 구가에게 내가 보낸 사람은 왕으로 받들어도 된다고 권할 만큼 구가와 신뢰관계를 구축한 존재, 하늘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철기 문명은 유목문화의 발원지인 지중해 인근 히타이트 제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러한 이유로 유목인류의 이동 방향과 철기 문명의 전파 방향은 대부분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고대 한반도에 철기 문명이 전파된 시기에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대략 BC 200에서 300년경으로 단군 사만시대의 해상 네트워크 체계가 대륙 세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요서 만주 지역의 진안에서부터 먼저 와해되기 시작하여
점차 중국 동해안 번안 지역으로 확대되었던 시기와도 일치합니다. 또한 단재 신채후가 조선 상고사에서 흉노는 고조선에서 분리됐다고 언급한 사실과 사마천이 사기에 고조선이 흉노 자연왕의 왼팔이었다고 기록한 사실 등에 비추어 고조선과 흉노 선후 승계 1순위로 알려진 흉노 자연왕의 관계는 매우 특별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조선이 대륙 세력에 밀려 BC 194년경 망한 시기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보시는 영상처럼 고조선과 흉노 자연왕 세력이 지도에서 증발하고 그 자리를 선비족이 차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고조선 멸망 후 약 5천여 명의 유민이 배를 타고 마한으로 이주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고조선 준왕 부족의 흔적은 왕검이, 왕금평 등의 지명을 가진 익산 등지에서 오래전부터 발견되었는데 같이 증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노 자연왕 부족의 흔적은 그동안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단지 BC 200년경 한반도 남부에 전파된 철기 문명이 가야 지역을 중심으로 짧은 시간에 급성장하여 아시아 철기시장을 장악할 만큼 뛰어난 배경에는 뛰어난 제철 기술을 가진 특별한 세력이 가야 지역에 유입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많았지만 가야 지역에서 다양한 흉노 계열의 유물이 발굴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이를 확신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투르크계 유목부족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흉노 부족이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아시아까지 철기 문명을 전파한 실질적 매개 부족의 하나였다는 점에는 커다란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비록 구지가에 나오는 김수로의 근본이 흉노 부족과 무관하지 않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김일제의 후광으로 한나라 정권에서 오랜 세월 고위 관료를 지냈고 왕망의 신나라 건국에 참여할 정도로 정치적인 집단이었으므로 김수로가 제철 기술을 가야에 가져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기한 사실 등을 종합하고 한반도 남부에서 발견된 철기의 고고학적 연대가 BC 200년대로 추정된다는 사실에 근거하면 구지가에서 제철 기술을 가지고 제철 공정을 주도한 주인공은 고조선 준왕과 함께 마한에 이주했을 개연성이 높은 흉노 자연왕 계열의 부족 집단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능력을 알아보고 가락국 구관에게 추천한 사람은 준왕의 익산 이주 및 흉노 자현왕 부족의 가야 이주 등을 지원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당시 마한 해상 네트워크 연맹의 최고 지도자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가야 연맹이 모한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사실과 당시 대가야 지역이었던 고령 지역에 전해져 오는 정견모주 신화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 마지막에 부연할 예정인 육가야의 배치 구조와 관련된 배경 철학이 앞 영상에서 부연한 환인, 환웅 및 단군 사만 시대로 이어지는 고대 한반도의 고유 철학인 천지인의 조화 세상을 구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대가야 고령 지역에 내려오는 정견모주의 신화를 해석을 첨가하여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원래 가야산신 정견모주가 천신 이비가지에게 감흥되어 낳은 후손이 훗날 대가야의 왕이 되었다는 내질주일과 훗날 금관가야의 왕이 되었다는 내질청이라는 줄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둔갑수리 끝판왕 김수로와 관련된 사족이 붙어있는데 대가야의 왕이 된 뇌질주일은 이진 아시왕의 별칭이고 금관가야의 왕이 된 뇌질청에는 수로왕의 별칭이라고 언급된 구전이 오늘에 전해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서 부연했던 천지인의 조화 세상이 펼쳐진 가야 연맹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가야 영역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이제 지난 영상에서 보인돌 분포도를 고대 한반도 위성 지도에 중첩시켜 호랑이 등에 탄 신령의 모습을 잡고 그 하늘사람의 천안이 백두산 천지였음을 확인하였듯이
이번에는 가야 영역이 표시된 지도를 한반도 위성지도에 중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영상처럼 과거의 운석이 떨어져 생겼다는 합천군 적충면과 초계면을 천안으로 하고 가야산과 낙동강에 의해 머리와 팔 등이 형성화된 하늘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늘사람은 보시는 영상처럼 마치 두건을 두르고 긴 머리를 휘날리며 감싸 안듯이 두 팔을 오므리고 서 있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 하늘사람의 머리, 이마, 목, 척추, 명치, 팔꿈치 등에 육가야가 배치되어 낙동강과 남강을 통해 서로 연결되도록 신묘한 방법으로 도시 배치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육가야의 배치 형태와 이름을 살펴보면 육가야의 배치가 부족의 특성과 기능 및 서열 등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하늘사람의 성투에 해당하는 가야산 아래 성주에는 성상가야가, 머리에 해당하는 고령에는 대가야가, 목에 해당하는 하만에는 아라가야가, 척추에 해당하는 진주에는 고령가야가, 가슴에 해당하는 고성에는 소가야가, 팔꿈치 안쪽에 해당하는 김해에는 금관가야가 배치되었다는 신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흉노 자연왕 부족이 이주해 온 것으로 추정되는 루서 지형 및 내몽골의 지형이 보시는 영상처럼 구지봉이 있는 김해 주변 지형과 매우 닮았다는 특이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육가야의 탄생 배경이 되는 구지가를 창조한 주체가 적어도 고인돌 시대부터 내려온 한반도 인류의 사회 체계와 천지인의 철학을 승계한 세력 또는 한웅의 신시 건설에 참여했던 풍백, 문사, 우사와 같은 능력을 가진 세력이 창조한 기록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 요소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류 최초의 제철 노동요이자 제철 기술서이고 가야 탄생의 비밀을 기록한 역사서이자 육가야의 건설 철학 및 당시 한반도의 정치 체계와 외교 관계 및 동아시아 인류의 이동 등을 추정할 수 있는 구지가의 가치는 명백히 다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수로 같은 자가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제 뿌리도 모르는 일개 중국 왕조의 연호를 불경스럽게 구지가의 앞머리에 붙여 한반도 인류사를 통째로 중국에 갖다 바치는 데 오용된 현재의 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지가가 가지고 있는 인류사적 가치를 찾아 빛내는 것이 관련 지자체에 이로운 것인지, 현재 상태로 일가의 탐욕을 찬양하는 데 이용되도록 방치하는 것이 관련 지자체에 이로운 것인지에 대한 지혜롭고 용기 있는 판단이 요구된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설정, 좋아요, 구독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즐겁고 희망찬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